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임시정부의 수립 배경입니다. 당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집약적으로 모아서 독립운동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서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를 내세우려는 그런 노력이 점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 한번 지도를 봅시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자, 지도를 보면 여기 한성정부가 있죠. 자, 이 한성정부는 경성에 세워진 정부라는데 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름만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연해주 쪽에는 그 당시 대한국민의회라고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단체와 그리고 당시 상하이에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체 간에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지 논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서울에다가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둘 수도 있고, 상하이에 둘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굳이 상하이에 정했냐? 첫 번째로는 당시 독립운동 세력 간의 연락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하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이 상당히 편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이제 상하이 이건 여긴 중국이죠. 당시 일본이 중국 북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은 이쪽 남부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과 탄압을 받지 않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상해 지역에 서구 열강, 그러니까 서구 여러 나라들의 외교 그런 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구 사람들을 보다 만나기 편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상하이에 그 임시정부가 설치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인데요. 자, 임시정부의 활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임시정부가 해외에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어떻게든 국내 독립 단체와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국이라던가 연통제라는 것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 이러한 이제 연통제를 통해서 이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교 활동인데요. 아까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설치한 이유가 바로 이 외교 활동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이 외교 활동의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요. 자, 첫 번째는 열강으로부터 그 서구 여러 강한 국가로부터 정부를 승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넘어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교활동 외에 나름대로 무장투쟁도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광복군 사령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독립군 부대를 거느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해가 독립군이 활동하기에는 그닥 효과적이진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과 직접적으로 대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무장투쟁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 활동은 별로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입니다. 역사적 의의죠.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대다수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해서 수립했던 것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1운동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거대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민주공화제 정부, 즉 왕이 없는 민주주의 정부로서는 최초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정부의 체제가 제대로 잡혔다는 게 뭐냐면 삼권분립 체제라는 겁니다. 삼권분립 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지금 우리도 삼권분립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입법,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 그리고 나라의 일을 돌보는 행정, 이 세 개의 권리로 분립체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즉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라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